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투자자산 전략부 한범우입니다. 금융시장에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이야기 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떤 얘기 드릴 거냐면요. 지금 사진을 몇 가지 보실 겁니다.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 어딘지 익숙하시죠? 이번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의 주요 후보들의 면면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꺼내고 어떠한 정책적인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사진으로 봤던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전임자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도 경쟁을 하고 어쩌면 지난날 자기가 내뱉었던 멘트나 정책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의 고독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입장에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통계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워낙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치적으로 주식시장의 호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몇 가지 숫자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S&P 500 지수는 1920년대 후반 정도부터 집계가 됩니다. 지금 차트가 계속 흘러나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낯선 켈빈 쿨리지 대통령을 시작으로 30년대 대공황을 직격으로 맞았던 후보 대통령, 그리고 사선까지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고요. 이후 트루먼이나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닉슨, 카터, 그리고 부시 대통령, 이러한 분들 차례차례 흘러가는 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웬만하면 주식시장의 우상향 경로와 함께 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복받은 양반들인데 시장도 도와주는 참 고마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 임기별로 조금 나눠서 접근을 해보면 시사해야 할 점들이 나타납니다. 집권 연차별로 보겠습니다. 1년 차에는 보통 주식시장 수익률이 9% 정도 나왔고요. 2년 차까지 수익률은 한 9% 정도 나옵니다. 근데 3년 차와 4년 차로 넘어가면 미국 대통령 임기별 수익률들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정당이 같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의 사례를 봐도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패턴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2년 차보다는 3년 차와 4년 차의 시장이 좋았던 흐름입니다. 의미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아마 1, 2년 차에는 정책적인 여러 정당 간의 정책 조율이 있었던 것 같고요. 3년 차에는 좀 안정적인 집권기, 그리고 4년 차에는 정치적인 행위로 재선을 꿈꾸는 행위, 이게 맞물려 돌아갔던 게 1년 차부터 4년 차의 수익률 편차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1930년대 이후 미국 초선 대통령이라면 3년 차와 4년 차에는 모조리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트럼프의 수익률을 살펴볼게요. 지난 1년 차 2016년 말부터 17년 말까지는 한 23% 정도 주식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차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3년 차에 19% 정도로 플러스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엄청나게 대단한 수익률을 거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트럼프가 자존심이 상할 만한 포인트를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지난 5차례 미국 대통령들의 임기별 평균 수익률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이라크전을 치렀던 아버지 부시나 금융위기 혼란기에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임기 중 평균 수익률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80년대와 90년대 호황기를 이끌었던 빌 클린턴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과 비교하면 수익률이 저조합니다. 과거 공화당 출신 초선 대통령들의 4년차 평균 수익률이 한 12.9%였다는 점도 트럼프의 선택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재선에 실패하고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갔던 시기에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의 임기 마지막 해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에 이런 숫자 나올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 안 된다. 한 12% 정도 기록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주식시장 온기는 꺼트리면 안 되겠다. 우리의 트럼프 아저씨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트럼프가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 4년 더 에어포스 원을 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진핑 만나가지고 악수도 하고 등도 두드려주고 그러고 싶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트럼프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 미국 자동차 경주가 있었어요. 거기 개막 연설을 대통령이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 시동을 거세요 여러분, Start your engines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이렇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의 주요 상대방들인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그런 성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민주당 후보들은 모두 사회주의자야, 나는 자본주의자인데 이러한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날 자신의 치적을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자본주의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감세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꺼내놨습니다. 지금 테이블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중산층에 대한 감세 레인지가 조금 더 넓어질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야기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세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이 친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지 지속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미국 정치는 아마 트럼프와 반 트럼프의 정쟁이 지속적으로 과열되는 흐름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측면, 그리고 낮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인기 없는 대통령이더라도 아주 편향적인 선거운동을 가지고 당선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 실제로 2016년에 트럼프 자신이 그랬거든요. 전국적인 투표율은 힐러리보다 못했지만 당선은 트럼프가 됐었다라는 경험들이 실질적으로 정치 현안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결론 내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아직 11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예측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중간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을 고민을 한다면 최종 레이스에 임하게 되는 후보들이 매우 좁혀지는 시점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월 초에 민주당 후보들 한번 좁혀질 것 같고요. 최종 후보는 6월 말 7월 중순 정도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걱정이나 기대는 아주 짧은 시계열 아니면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정책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후보라고 해서 연말까지 실제로 그러한 정책 색채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도층을 포용하는 모습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최대한 주식시장 온기를 유지하려고 애를 쓸 것 같다. 이 정도가 결론으로 드려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걸 전망을 하다 보면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거 굉장히 내가 꽤 많이 알게 됐구나.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아마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도 그러한 연장선상에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겪을 거면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알고 당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3월 3일 민주당 후보들이 조금 더 압축된 이후에 차근차근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